soda. Remy boys ain't no good. Fast money don't slow.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 압수수색을 당했고, 근데 이 이유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하락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마운틴 꺽스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기사가 한번 더 떴거든요. 그러니까 마운틴 꺽스를 워낙에 제가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마운틴 꺽스 같은 경우 되게 유명했던 거래소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70% 정도를 차지했던 엄청나게 유명한 거래소인데, 이게 해킹을 당하면서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찾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노부야키 코바야시라는 일본 그 신탁 관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작년부터 이걸 현금화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팔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제기해봤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16,0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금화를 시킨 것 같아요. 약 8,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현금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11일, 그러니까 어제 팔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판 게 아니라 이 8,000개의 비트코인을 2,000개씩 나눠서 다른 지갑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운틴 꺽스 같은 경우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두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걸 현금화를 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틴 꺽스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마운틴 꺽스 관련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바야시라는 신탁 관리자가 9월까지 비트코인을 더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금화 작업을 멈춰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이 현금화 작업을 못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기사를 찾아봐도 법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한 데가 없어요. 보시게 되면 it is likel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9월까지 이걸 안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꽤 유명한 인터넷 신문사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꽤 신빙성이 높은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many investors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저는 법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아직도 이 신탁 관리자가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137,891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금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하락장에서 이어지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메인넷도 지금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운틴 꺽스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 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사가 뜰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기사를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업계 1위인 업비트가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사가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한 게, 그러니까 거래소 압수수색을 한 게 지금 4번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전장상에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을 해서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지금 장부상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의 문제점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
그러니까 올해 2018년에 가장 주목받을 코인 탑5를 뽑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뭐였냐면은 분산형 거래소의 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암호화폐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모두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분산형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P2P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앙 집권된 시스템, 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부를 거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부터 분산형 시스템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산형 시스템을 위해 나온 코인들을 우리는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라고 하면은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소가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는 문제점이 정말로 심각해요. 첫 번째로는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해킹을 당하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져요. 대표적인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틴 걱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조작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데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가격 조작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비피닉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 비피닉스가 그 테더를 이용을 해서 가격 조작을 한다는 의혹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자 거래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뭐냐면 그 직위 또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를 하면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인 계산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업비트나 비피닉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하면 그 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부당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코인베이스라는 되게 유명한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가 지금 소송을 당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에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크립토 에드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이 벌지와 이 비피닉스라는 거래소를 한꺼번에 다 비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간대, 하단의 시간대가 보이는데 보시게 되면 4월 31일 날 가격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리고 이 볼륨을 보시게 되면 진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의 엄청난 양의 볼륨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5월 1일 오전에 비피닉스에서 벌지를 거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한 번 더 올라요. 그러니까 비피닉스 같은 거래소도 꽤 이용자도 많고 거래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전날에 이렇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부자 거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산형 거래소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가장 주목받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가 워낙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형 거래소의 장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되게 잘 정리를 해놓은 글인데 일단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보시게 되면 분산형 거래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써있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분산형 거래소는 서버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될 위험성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훨씬 더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중앙 집권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P2P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고유키, 프라이빗 키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거래소를 신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앙 집권되는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산형 거래소에 정말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의 미래라고 전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비트 상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꼭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지갑을 꼭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프라이빗 키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거래소에 있는 자산이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해킹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엑소더스라는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제 자산을 모두 넣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 정도는 거래소에 두고 50% 정도는 엑소더스라는 지갑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래소를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거래소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개의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넣어놨다가 그 거래소 해킹을 당하거나 서버가 다운될 경우 진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자산을 분산시켜놔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5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블럭 사이즈가 8MB인데 그거를 32MB로 늘리고 그리고 스마트 계약서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5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되게 중요한 날짜인 게 뭐냐면 이 콘센서스 2018년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5월 14일에서 1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딱 중간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이 하드포크가 왜 진행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블록 사이즈를 8MB에 32MB로 늘리는데 정말 의미가 없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캐시 블록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블록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한 블록에 얼마큼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한 블록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5MB를 넘은 적이 없어요. 최대가 4.7MB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1MB를 못 넣는 상황에서 왜 32MB를 늘리는지 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왜 업그레이드를 하고 왜 하드포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5월 15일이라는 날짜는 되게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립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And I got this soda. Remy boy